안녕하세요. 무비표TV 말맞고입니다. 오늘은 해골기사에 대해 심도 있게 해석을 해보려 합니다. 해골기사의 정체, 어떤 인과가 있는 것인가? 시작하기에 앞서 해골기사의 여러가지 고려사항을 보았을 때 유력한 내용을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천년 전 대륙을 통일했던 고대의 패왕 카이젤릭이란 추측이 가장 유력합니다. 샬롯 공주가 카이젤릭의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가 해골 모양 투구를 애용했다는 말을 듣곤 가츠가 처음 해골기사를 만났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가 적에게 무자비했기에 마왕, 죽음을 끌고 다니는 왕 등의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륙을 통일한 뒤 황제의 자리에 올라 폭군이 되어 간언하는 신하를 잔혹하게 죽이고 백성을 혹사시켜 거대한 도시를 건축하고 국민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렸습니다. 그리하여 이 도시는 매일같이 타락한 소굴이 되었고 이를 보다 못한 신이 5명의 천사를 내려보내 그 도시는 하룻밤새 지상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도는 4명이 아니었나 라는 암시를 하게 됩니다. 모주구스의 말로는 단지의 탑은 과거 패왕 카이젤릭이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을 때 그의 최측근이었던 현자가 이에 대해 목숨을 걸 각오로 충원을 하였으나 당시 눈에 뵈는 게 없던 카이젤릭은 이 현자를 단지의 탑에 가두어 모진 고문을 가했는데 온갖 고문 속에서도 왕의 죄를 심기 전에 천사를 강림시킨 영험한 성지가 단지의 탑 지하 감옥 아래에 있는 소멸된 나라이며 보이드는 천사장으로 강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해골기사가 카이젤릭이란 설은 기정사실화가 된 겁니다. 과거 모주구스 말대로 천사들을 불러낸 것은 고문을 받고 있던 현자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자가 바로 보이드인 것이고 보이드의 모습이 얼굴 가죽은 벗겨져 있고 눈은 꿰매져 있는 것을 볼 때 현자의 이미지에 부합합니다. 해골기사 기억편에서 강전사의 갑주를 입고 있는 카이젤릭의 눈앞에 보이는 죽어가는 벚꽃 희무녀 뒤에 지상에 있는 거대한 낙인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젤릭이 건국한 나라의 전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드는 나라를 생각하는 현자였지만 고문을 당하고 결국 카이젤릭과 나라를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카이젤릭이 입고 있던 광전사의 갑주는 시르케가 말을 하길 모든 피가 뿜어져 나오고 모든 뼈가 부러질 때까지 싸우다가 사망을 하였다고 하는데 광전사의 갑주로 인해 늘 해골기사가 가츠에게 말하는 빛, 온기, 광전사의 갑주를 입고 싸우면 싸울수록 많은 것을 잃을 것이란 갑주의 위험성을 미리 말해주는데 그도 광전사의 갑주를 제어를 할 수가 없었기에 적과 아군을 불문하고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며 그가 현재 혼이 남아있는 이유는 시르케의 스승 플로라는 과거 해골기사와 벚꽃 희무녀의 친구였으나 일식 당시 그들을 구하려 하다가 어떠한 금기를 깨면서 엘프 헬렘에서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벚꽃 희무녀는 해골기사의 연인이었고 그와 함께 사망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쩌면 당시 해골기사는 가츠보다 더 강한 동료들이 있었고 유능한 마법사가 있었음에도 결국 보이드의 강림을 막지 못했으며 육체는 소멸하고 맙니다. 다만 플로라 덕분에 혼은 남아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과연 그가 원하던 시나리오였는가 라고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가츠와 캐스커, 그리피스와의 관계, 해골기사와 벚꽃 희무녀, 그리고 보이드와의 관계를 보았을 때 이번 보이드 리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참고가 된 댓글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라를 위한 일로 인해 해골기사와 보이드는 문제가 생겼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은 벚꽃 희무녀와의 관계에 인해 그가 고문을 받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피스도 캐스커를 범했던 부분은 가츠의 복수심일 수도 있겠지만 샬롯 공주는 본인의 야망으로 인해 지하 감옥에서 고문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것이니 만약 비슷한 이야기라면 보이드도 분명 벚꽃 희부녀의 관계로 인해 해골기사가 감옥에서 고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해골기사가 본인의 입으로 말하길 과거 어리석은 왕이자 끝없는 밤을 헤매는 망자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폭군으로 낙인이 찍힌 것일까? 어쩌면 요정왕과 해골기사 모두 한때 현 가치의 행보와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플로라가 트롤을 잡으러 가는 가츠 일행을 보며
해골 기사에게 되묻는 말 한마디. 동병상련인지 아니면 그를 이용을 하는 것인가 물어봅니다. 플로라는 해골 기사에게 아직 인간으로서 마음이 남아있다고 믿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역시나 불길한 징조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해골 기사의 모습이 과거에는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는 광전사의 갑주에 잡아먹혀 폭군의 이미지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마치 가츠가 내면의 늑대로 인해 점점 더 인간성을 잃어가는 것도 또 하나의 복선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면 해골 기사의 운명은 26권 슬렁이 현세에 등장했을 때 당시 해골 기사를 보며 폐하라 칭하며 슬렁을 뱃속에 창부라 합니다. 그녀는 말을 합니다. 5명이 나타난 것, 이미 세계는 겹쳤다고 합니다. 즉 현세와 유괴가 하나로 융합이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원한다면 고드 핸드들도 어떠한 형태에서든 자진해서 유괴가 아닌 현세의 일식이 아니더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기에 이미 해골 기사는 5번째 그리피스의 강림을 미리 알아차렸고 가치에게 접근하여 일식이 일어나기 1년 전 그에게 절망의 10년에서 부러진 검을 잡고 기어오르는 자만이 살 수 있다고 충고를 합니다. 결국 일식에서 살아남은 가치의 여정은 보이드와 해골 기사의 관계와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행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과라는 것은 앞서 플로라가 이야기했듯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이라 하는 것도 새로운 인과라는 것을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골 기사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향후 그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 유일한 단서는 저는 소환수의 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가 등장을 할 때부터 사도들부터 빼앗은 베이리트로 달궈낸 고드 핸드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검입니다. 그 검은 어떠한 의식도 없이 유괴를 열 수 있는 엄청난 검이며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검입니다. 그는 그리피스와 카니슈카의 대결 당시 갑자기 나타나 소환수의 검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그리피스는 역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피스는 해골 기사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해골 기사도 시간을 왜곡한 그리피스의 회피에 적잖게 놀랍니다. 고드 핸드에게는 소환수의 검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명이 아닌 해골 기사와 똑같은 현세와 유괴 중간에 있는 자 가츠의 도움으로 고드 핸드들도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소환수의 검으로 고드 핸드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베르세르크의 결말과 직결이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설명으로 해골 기사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설명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리뷰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베르세르크 피규어는 무비피규어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비피규어TV 마음바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